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FMC에서 제롬 파월 연준회 의장이 완전 풀파워로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미국 증시는 완전히 그냥 바닥을 벌벌 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후드려 맞은 3명 중에 나스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변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제 스포일러대로 진짜 채찍을 휘두르긴 휘둘렀습니다. 우리 인플레이션 목표는 누가 뭐래도 2%다. 그걸 달성하려면 멀었다. 앞으로 들어오는 인커밍 데이터를 확인하겠지만 ongoing increases. 인크리스 한 번도 아니고 인크리스 복수 2번 이상.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정말 분명히 시장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 때린 게 역도에서 왜 올라가기 전에 코치 선생님이 뺨 막 차석차석 때리는 거 그러면 선수가 더 힘이 나는 막 그런 효과를 내버렸습니다. 결국 나스닥은 2%대 급등 마감. 사실 제가 스포일러에서 얘기한 대로 제롬 파월 연준회 의장 연설 때에 나와가지고 그래프트는 하자마자 진짜로 매도세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여지없이 떨줍 찬스였고요. 그 뒤로 완전히 나스닥 지수 특히 하늘 위로 승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월이 승리를 할 것으로 또 반대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참교육을 당할 것으로 예상했던 저는 병신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특히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때 모기지 채권 시장 붕괴를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벌었고요. 또 그 뒤로도 하락장 내지는 하방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는다고 월가의 쇼쟁이들, 공매도 세력들로부터 큰 형님 대접을 받던 바로 마이클 버리. 이 형님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아침 그냥 9시에 보란 듯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딱 4글자 남겼습니다. SELL. 우리말로 매도.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닥치고 매도, 셀. 그러나 이거 보고 오늘 FMC 베팅한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레버리지랑 뭐 테슬라, 애플 이런 빅테크의 공매도, 그리고 그냥 공매도도 아니고 심지어 막 3배짜리 레버리지에 쇼친 사람들 전부 나락갔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병신 됐지만 그래도 난 외롭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제 제가 새벽에 우선 FMC 충격 제가 좀 흡수를 한 다음에 이 마이클 버리 형님 트위터에 제가 위문을 갔습니다. 근데 이 형님 그동안 트위터 글 다 지우고 빤스러냈습니다. 아니 영화 주인공까지 했던 양반이 그리고 UCLA 의대 나와가지고 신경외과 전문의까지 땄던 사람이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롭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라도 2배로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 JP모간의 마이클 페롤리 형님. 이 형님도 저랑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이 월가의 금융치료를 시전해 줄 걸로 이번에 예상을 했는데 이 형님도 그 시나리오는 저랑 비슷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지속 의지를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시장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은 저녁이니까 여기 이 JP모간 사옥이 아마 새로 지은 게 파크 애비뉴인가 거기 근처일 거거든요. 렉싱턴 애비뉴 바로 옆에, 그리고 거기 바로 뒤에 보면은 쉑쉑버거 본점도 있고 하여튼 거기 번화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페럴리 형님도 퇴근하고 그 근처 어디 바에서 혼자 한잔 때리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형님 연락 주시면은 한인마트에서 파는 이따만한 양주병에 든 참이슬 있거든요. 그거 한 병 제가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게요. 반면에 희비의 쌍곡선이라고 할까요? 이번 FMC가 끝나면 곧바로 강세장에 다시 복귀를 한다고. 그러니까 FMC 전에 조금이라도 조정받을 때 무조건 저가 매수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지금 완전히 영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제 친구 탈모충이라고 놀리지 않겠습니다. 미안하다 성준아. 아니 근데 정말 이번에 보니까 왜 마바라들이 그렇게 1년 365일 사라고만 하는지 정말 확실히 알겠어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떨어지는 거 하락하는 거 맞추면은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소리나 듣고요. 뭐 그마저도 틀리면은 이번에 저나 마이클 버리 형님처럼 이렇게 병신 소리 듣는데, 오르는 거는 맨날 틀리다가 딱 한 번만 맞아도 야 나 네 덕분에 돈 벌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더러운 현실. 아니 그동안 그 사람 믿고 사다 팔았다가 또 물리고 막 신용미수 쓰고 그러다 손절하고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이 내 수수료 다 챙겨 먹은 거는 잊으셨나요? 런하 반갑습니다. 2023년 개묘년 들어서 정말 가장 치열했고 또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던 그 올해 첫 FOMC 날 월스트리트가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결과는 다우가 0.02% 겨우 턱걸이로 플러스, 대신에 나스닥은 2%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는 1.05% 상승 마감입니다. 우선 FOMC 성명서 발표가 미국 시간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개장부터 점심시간 지날 때까지 거래량은 완전히 미미했고요. 뭐 소폭 하락권에서 스네이크인 터널, 일명 뭐 뱀 속의 터널? 아니지, 참 터널 속의 뱀이구나. 제가 오늘 거의 밤을 새다 보니까 지금 정신머리가 가출을 했는데 뱀 속의 터널이라네 참. 하여튼 터널 속의 뱀으로 이렇게 FOMC 전까지는 그냥 하락권에서 횡보 쭉 옆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후 2시 성명서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국 롱숏 단타 대회가 개막을 하는데 우선 FOMC 성명서 발표하자마자 금리 인상 폭 0.25%포인트다. 0.5%포인트는 그래도 아니다. 다행이다. 이거 확인하는 동시에 불확실성 해소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성명서를 쭉 읽어보니까 연준 인플레 목표치는 분명 2%다. 이 답정너 같은 문구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또 결정적으로 이번 FOMC 참석자들이 ongoing increases, 즉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것도 increase 한 번도 아니고 increases, 복수로 2번 이상 금리 인상이죠. 이거를 예상한다고 밝힌 게 다시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초기 상승분은 다시 그대로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롬 파월 연준회 의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오기 전에 30분 동안 일단 1승 1패로 롱숏 대결 1라운드가 끝이 났고요. 이제 현지 시간 오후 2시 반에 제롬 파월 연준회 의장이 마침내 단상에 접근을 하면서 서류철 들고 온 거 딱 내려놓고 평소랑 똑같이 good afternoon 딱 한마디 하니까 정말 또 시장에 대량 매도세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근데 기자회견 중간에 제롬 파월이 우리는 실업률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급반등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이제 삭제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그 안도랠리가 일단 한번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의미가 큰 게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기에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미국의 가장 가까운 경기 침체는 지난 4분기 GDP 마이너스 나왔던 거 그게 다였구나. 그럼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는 마일드 리세션으로 그나마도 이미 지나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유럽을 보면은 이미 작년 초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그 유럽은 요새 다 작년 저점 찍고 반등 완전히 나왔고, 심지어 작년 여름만 해도 파운드화 휴지된다, 영국 국채 길트 전단지급으로 길에 막 나뒹굴게 된다 막 난리쳤던 그 영국은 얼마 전에 FTSE 지수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오늘 바닥은 이미 찍었다, 이런 심리적 동조화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또 기자들과의 그 Q&A 시간에서 당연히 한 기자가 올해 내로 연내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롬 파월이 우리 연준은 느린 물가 하락을 예상하는데 시장은 빠른 물가 하락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근데 누가 맞는지 그건 난 모르겠고 대신에 난 시장을 막을 생각은 없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죠? 다만 우리는 데이터를 보는 걸로 대응할 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시장 참여자들은 역시 제롬 파월은 비둘기파가 맞았다, 본성은 어쩔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막 열광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제롬 파월이 결정적으로 우리 예상대로 느린 물가 하락이 진행되면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반대로 시장이 맞다면, 그러니까 빠른 물가 하락이 온다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완전히 게임 오버죠. 그냥 나스닥에는 정말 날카로운 그 송곳 같은 대문자 V자 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연준 금리 인상 원망하고 뭐 경기 침체 오면은 회사채 시장 제일 먼저 망가진다고 트위터로 막 협박하고 자해공갈 막 난리 쳤는데 당연히 여기서 그 수혜주로 테슬라가
급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는 마침내 180달러 넘어가지고 급등했고요. 그 다음 달러 인덱스는 FOMC 성명서 발표 직후부터 완전히 하방으로 쏠렸는데 끝까지 전혀 반등 나온 반등 없었고, 그 다음에 공포지수 빅스는 또 한 번 급락하면서 지난주 음력 산타랠리 당시 그 수준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센티먼트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시하는 MSCI 한국펀드 기준가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률 1등 찍은 나스닥보다 더 크게 올라가지고 2.58%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대신 페드워치의 다음 3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은 또 추가로 0.25% 오른다는 쪽이 86%로 어제 82%보다는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뭐 ongoing increases 이거를 반영한 거고, 대신 어제 말한 대로 확실하게 하방으로 보려고 했으면 이게 90%가 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루는 그동안 떨주판 거 올팔하면서 주말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즐겁게 목요일장 보내시고,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 리얼돌 안고 한숨 푹 잔 다음에 이따 저녁 7시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